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연환경과 지리에 대한 통계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기후통계, 면적통계, 지형통계는 통계조사 체계의 발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을 나누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서에서 제공하는 기후 데이터는 기온, 강수량, 습도 및 풍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 장영실에게 치구기를 이용해서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강우 기록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서울의 경회루에 있는 치구기에서 측정한 1777년 이후 1907년까지의 강수 기록만이 승정원 일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현숙과 임규호 두 분은 1994년에 한국기상학회지에 서울 지역 월 강수량과 강수 일수 1770년에서 1970년이라는 논문의 제목을 게재하였는데 두 분은 이 논문에서 조선시대 치구기에서 관측한 월 강수량의 신뢰도와 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측정 최소 단위가 근대 일반 우량계의 그것보다 커서 소량의 강수 현상이 측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고체성 강수는 강수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신뢰할 만한 강우량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적 방식을 이용한 강수량 측정은 1904년 4월 8일 목포에서 시작되었고 뒤를 이어 부산과 서울에서 강수량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04년부터 기온, 습도, 풍속, 풍향, 기압도 측정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1차 동간부 통계연보에 1905년부터 부산, 목포, 인천, 용안포, 원산, 성진, 6곳의 기온, 강설량, 풍향이 월별로 수록되기 시작했으며 1909년 말부터 성진, 용안포, 원산, 평양, 경성, 인천, 대구, 부산, 목포, 9곳의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기상 측정은 강릉, 울릉도, 전주, 광주, 여수, 제주가 추가된 15개소의 관측소로 시작했는데 현재 95개소의 기상 관측소와 무인 자동 관측 장비 477개소를 포함한 532개의 지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해방 후의 기상 정보는 기상연월부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서에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는 기상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서울, 대구, 부산, 목포의 4개 주요 지점에 관한 것인데 한국전쟁 기간에는 서울 관측지의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서에는 1904년 이후 강수량의 월 및 연중 합계값 4개 지점에서의 연월별 최고, 최저, 평균 기온, 상대 습도, 평균 풍속, 그리고 최대 풍속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이라 불린 토지 조사 사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양안이라 불리는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389년에 이루어진 양전은 그 해의 간지를 따서 기사 양전이라 불리었는데 고려시대에 만연한 사전을 혁파하고 과전법을 실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양전은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조선 전기에는 대략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이 이루어져 나름대로 원칙이 지켜졌지만 조선 후기에는 양전이 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조선 후기에는 매해 재해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지 면적을 확정하였는데
매해의 과세지에 대한 통계는 탁지 전부고라는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지 면적 통계는 강년의 재해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실제 경지 면적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국가는 토지를 결부제에 의해 파악했습니다. 결부제란 토지 면적을 토지의 절대 면적이 아니라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즉, 상이한 절대 면적이라도 동일한 수확량을 거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지 이외의 토지 면적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및 행정 단위별 면적을 근대적 측량 기술을 사용해 측정한 수치는 식민지기에 들어와서야 등장합니다. 1910년부터 시작되어 1918년에 종료된 조선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에 걸쳐 근대적인 측량이 이루어졌으며 지형도가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임야조사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 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조사와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비로소 산림의 면적이 파악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면적 통계는 대부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와 있으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면적 통계는 한국통계영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남북한 면적과 아울러 도별 면적과 소유 주체별 면적 시계를 제공합니다. 식민지 시기 남한의 면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면적과 식민지기 경기도와 강원도 중 남한에 귀속된 면적을 합산해서 추계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 분단으로 도가 분할된 경기도와 강원도 면적의 남북 분할 비율이 필요합니다. 분할 비율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8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1959년판 대한민국 통계영감에 제시된 경기도 및 강원도의 면적을 1943년 경기도와 강원도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인 89.4%와 67.5%와 같다고 놓고 추계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행정구역별 면적 변화는 행정구역 경계선 변경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46년과 1949년에 제주도와 서울시가 전라남도와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이후 부산 직할시 등 6개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 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 외의 가장 큰 도계 조정은 1962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강원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으로,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이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인 국유지와 개인, 공공단체, 지방정부의 소유인 민유지로 나누어집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1917년 이후부터 통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7년은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갈 무렵이므로 민유 및 국유 전담 면적 통계는 현실에 근접한 것이지만 민유 및 국유 임야 면적 통계는 임야 조사 사업의 측량 작업이 완료된 1925년 이후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4년까지 신고된 국유지 임야는 1176평방킬로미터, 민유지 임야는 1777평방킬로미터로 1926년에 파악된 면적의 약 2%에서 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의 통계표에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국유지, 민유지 및 임야 면적 통계 중 1924년까지의 숫자를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1925년부터 1943년간 남북 간의 국유지, 민유지,
임야 면적, 1925년 이후 현재까지 식민지기의 남한 지역과 해방 후 한국의 국유지, 민유지, 임야 면적 시계열입니다. 조선 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구년이라 불린 모든 행정기관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통치를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라 불린 현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속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구년의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년에 파견되는 지방간의 지위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331개의 군을 통폐합해서 239개의 부군으로 정리했는데 그 숫자의 변화가 보여주듯 큰 폭의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제공하는 군별 지형 통계는 조선시대의 행정체계가 아니라 식민지기의 행정체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군별 지형 통계로는 각 부군의 소속도, 군청 소재지의 좌표, 면적, 산림 면적, 토양 산성도, 군청 소재지로부터 해안선까지의 거리, 주요 강까지의 거리, 서울까지의 거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통계들은 여러 자료원으로부터 모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군별 면적의 출처는 1935년 조선 국세조사 보고서이고 군별 산림 면적의 출처는 조선 임야조사사업 보고입니다. 토양 산성도의 출처는 1919년에 발간된 산성토양에 관한 연구입니다. 당시에는 현재 산성도의 표수 단위로 널리 사용되는 pH값이 도입된 1920년대 이전이라 산성, 약산성, 중성, 약염기성, 염기성 5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산성은 1, 약산성은 2, 중성은 3, 약염기성은 4, 염기성은 5의 수치로 변환하였고 이를 군별로 평균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양 산성도는 1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군청 소재지 좌표는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파악했는데 식민지기의 군청 소재지가 구글 어스에서 찾아지지 않는 경우 군의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 철도역 등 공공시설의 위치로 대체했습니다. 군청 소재지로부터 해안선, 주요 강 및 서울까지의 거리는 Arc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본장에 필자로 참고한 황준석 씨가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통계, 면적통계, 군별 지형통계로 나누어 통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